오늘은 잔혹함입니다. 잔혹함에 왜 잔혹함을 했는지는 이제 20세기의 특징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그 전에 이 책에서는 이제 두 명의 이제 시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이름을 가진 시인인데요. 페소아, 뭐 무슨 다른 이름도 여기 나오는데 어쨌건 페소아라는 원래 이름은 페소아죠. 페소아가 쓴 세상의 시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레히트. 브레히트는 20세기 를 대표하는 연극 연출가고 그리고 공산주의자였고요.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연극의 정치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브레이트가 쓴 결정이라는 그 작품의 육막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대사였겠죠. 대사를 이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페소아는 포르투갈 사람이고요. 이 지금 나라를 굳이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20세기에는 인간이 그렇죠? 실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제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뭐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데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완벽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데아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실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실제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공산주의가 추구하고 난 실제, 또 전체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제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건 이렇게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공산주의로 그 실제를 만들고 그 실제를 구체적으로 인간이 실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해 보자고 했던 거죠. 이 책에서 그 육화라는 그리스도의 육화라는 그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신이고 저기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실제 정말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예를 들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그 공산주의로 그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어떻게 육화시키느냐. 그런데 이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희생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이제 중세를 거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는데 두 명의 시를 비교를 했느냐? 예전에는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두 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둘 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시대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 페소아가 쓴 해상의 시에서 나옵니다. 자, 포르투갈이라는 이 나라를 굳이 콕 집어서 얘기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20세기에 인간이 스스로의 열정으로 실제를 만들어서 이상적 국가, 이상적인 인간을 해보자라는 그 노력이 주로 독일과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뭐 이런 프랑스 등 그 유럽에서도 그 중부 유럽 있죠. 그 유럽을 중심으로 이 가운데 있는 유럽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브레이트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20세기에 인간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은 브레이트고요. 페도아는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지도에서 보면 여기 남단에 있죠. 남쪽에 있는데요. 이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 인간이 실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 노력에서 사실은 떨어져 있었어요.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은요. 이 인간이 실제를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는 흐름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았냐면요. 식민 제국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때 주도했던 나라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근데 영국, 그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좀 더 앞시되죠. 예,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미 이제 남미에다가 이제 또 아프리카에 막 제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막 착취를 하는 그런 어떤 물질과 어떤 자본과 그런 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공산국가 건설하고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자 이런 데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지금 그땐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소아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소아는 브레이트랑 같은 입장인 거예요. 공산주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런 그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조국 포르투갈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국을 건설해서 돈 벌어들이고 그냥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익숙하고 안전한 상태에 가만히 이 여기를 누리고 여기가 좋사원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페소아가 그러면 안 된다. 나가자. 라고 하면서 쓴 시가 바로 해상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소아가 쓴 해상의 시에서 특히 페소아가 주장했던 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비겁함입니다. 페소아가 보기에 지금 자기의 조국 포르투갈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새로운 국가, 이상적인 국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신을 대신해서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비겁하게 한 발 물러서서 응?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빠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꿔와야지 왜 비겁하게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해적처럼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잔혹하더라도 해적질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남의 걸 뺏고 탈취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해적질이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해적처럼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응? 조국이여 일어나라. 국민들이 일어나라. 나가자.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해당의 시입니다. 물론 그 해적질이 좋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해적선이라도 타고 나가는 것처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대열에 지금 이 유럽의 대열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부끄럽게 비겁하게
왜 식민지 건설에만 빠져가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참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이 작품이요. 앞부분에는 딱 그 10장 소개할 때는 짧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막 설명 길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해설은 이제 저자 이 알랭 바디우가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앞부분에서 짧게 소개한 거, 이제 뒷부분에서 옷이 이제 쭉 이런 내용이다라고 조금 더 길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쪽, 212쪽부터 페소화가 쓴 해상의 시가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게 나가자는 거잖아요. 나가서 뒤로 빠져 있지 말고 열심히 그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대열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해적질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레히트의 이 결정이라는 작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레히트는 바로 인간이 20세기의 이상적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그리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죠. 페소와는 좀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브레이트는 그 한가운데서 또 막대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흐름 속의 한가운데서 반변증법으로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였고요. 그것을 연극으로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정치화라는 표현을 브레이트가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정치화가 뭐죠? 브레이트는 공산주의자거든요. 공산주의라는 실제를 먼저 연극에서 실현을 해보는 거예요. 연극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극에서 공산주의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실제 정치에서 그대로 실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연극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정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선구자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브레이트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연극을 통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알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참여를 하고 또 대적자들은 잔인하게 처벌을 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대적자들은 잔인하게 처벌을 하였다고 해요. 자, 그 브레히트가 공산주의자로서 그 20세기 실제를 만들고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의 그 한복판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브레히트가 쓴 이 결정이란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브레히트의 작품에서 나오는 바로 오늘 이 10장의 주제입니다. 잔혹함입니다. 잔혹함. 이것은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잔혹함. 왜 잔혹함이 필연 과정이냐? 이상적인 국가를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건설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원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는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반대파를 제거 숙청이 아니라 그들과 갈등을 하지만 이렇게 대화와 그걸 통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제로 공산주의라는 실제를 현실로 실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대파를 끌어안고서는 정말 순수한 그 실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반변증법이에요. 내가 아닌 적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죠. 분리한다면 어떻게 하죠? 가차없이
제거를 합니다.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20세기는 금수. 금수가 뭐냐면요. 바로 인간이 만든 실제입니다. 인간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이 아니다 보니까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수, 잔인한 짐승 것 같은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제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한다든지 걸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세력들은 가차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금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장에서도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이상적인 인간을 그 실제를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편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20세기뿐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 20세기에서 과거 천주교를 비판했을 때 그 비판할 때 내용이었거든요. 잔혹함. 중세에서도 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 천주교에. 그랬더니 이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단이나 마녀로 몰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거를 이제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 고문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죠? TVN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한번 그 중세 마녀 사냥에 대해서 다룬 거를 제가 봤는데요. 엄청나게 잔인하더구만요. 자, 그렇게 잔혹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우리는 천주교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인간이 힘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비판했던 천주교처럼 똑같이 잔혹하게 사람들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나 규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산당 같은 당, 또 그런 조직, 그런 국가를 이 책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요?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러면 개인은요, 나는요, 공산당으로 대변되는 우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 언제든지 죽는 것을 순교로 그렇게 또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는 언제든지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잔혹함이라는 거예요. 잔혹하다는 거예요. 이 잔혹하면 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레이트도 그것을 실제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잔혹함이 생기는 걸 몸소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6막, 교재 218쪽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말게나,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동무가 오를 수 있네. 그러니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말게나, 그 지식을 우리와 공유하세.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말게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공산주의를 예를 들면 공산국가라는 이제 이상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숙청했습니다. 이제 희생을 한 거죠. 여기서도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공산국가를 만들고 났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산당 안 내에서도 또 자기와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공산당 원이지만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거하고 숙청을 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성분을 감시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조하는 것 같은데 언제 적대 세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오쩌둥은요, 공산주의 혁명, 국민당하고 이제 싸우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룰 때 3천만 명을 사람들을 죽였고요.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1960년도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때 예술인들, 지식인들 4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성분을 감시하고 조사해서 언제든지 공산당원이라 하더라도 적대 세력으로 판정이 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혹함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외부에서뿐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잔혹함은, 그렇다고 브레이트가 이 잔혹함을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는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이 브레이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잔혹함은 역사적인 증언일 수도 있고요. 인간이 가진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열정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그 실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무엇이냐? 잔혹함이다. 그래서 이 실제는 금수와도 같아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 반대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제거를 한다라는 것이 20세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물론 이것이 뭐 잘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21세기의 이 지금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조차 그리고 잔혹함조차 없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